음바페가 바야돌리드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전반기의 부진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확실히 본인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의 5번의 공식 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바페가 전반기에 다소 침체돼 있던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리에서까지의 음바페는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레알에서는 주로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레알에 입단하기 전까지 윙어로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 진영을 누볐으나 중앙 공격수로서 출전하게 되며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공격수는 공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 골대를 등지고 뒤돌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패스되는지 계속 파악해야 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수비와 싸워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음바페는 이러한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경합에 걸맞는 체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앙 공격수와는 조금 다르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맨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음바페의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따라서 마크맨은 상대방이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음바페를 따라간다고 수비 라인을 비운다면 나머지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에게 박스를 장악당할 게 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크를 벗겨내고 공간을 최대한 넓게 가져간 만큼 음바페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패스를 내줄지 침투를 시도할지 본인의 강한 킥력을 살려 중거리 슛을 할지 입맛대로 골라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음바페가 파리에서 매번 하던 플레이였고 중앙에서 하느냐 측면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감 없는 모습만 보이던 음바페가 최근 들어 폼이 오른 이유는 다시 자신이 즐기던 플레이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가 폼이 오른 다른 이유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벨링엄의 존재가 음바페를 더 빛나게 하는데 키도 크고 침투도 잘하면서 득점도 잘하다 보니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런 벨링엄이 음바페보다 더 앞으로 침투해 수비수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음바페 주위에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음바페는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박스 바깥에 낮은 위치로 내려와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고 추가적으로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동료들의 도움을 받게 되니 우리가 알던 파리의 돌격 대장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음바페의 슈팅 정확도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직전 챕터의 연장선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바페의 결정력 상승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확보입니다. 음바페에게 공간을 내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순히 드리블과 빠른 속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확하고 강한 킥력 또한 위협적이기 때문인데 파리 시절 음바페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 첫 시즌인 17-18 시즌을 제외하고는 30득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박스 바깥의 중장거리 슛의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꽤 먼 거리에 에서 골을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많은 팀이 음바페의 드리블을 막아보겠다며 수비 라인을 내리는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 중거리 슈팅을 허용해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12월이 될 때까지 음바페는 부진한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무리한 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단 당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꽉 채운 팬들과 함께 음바페는 엄청난 기대감 속에 등장했습니다. 기대감에 부응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높은 위치의 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급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선수들이 본인의 하이라이트를 만들고자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 없는 플레이는 상대의 수비가 막기 쉽습니다. 그렇게 조급한 플레이를 일삼던 음바페가 점점 바뀌고 있다고 느껴진 시점은 세비야전입니다. 누군가 오버래핑을 해서 본인에게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수비에 맡길 가능성이 있는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잦은 오프사이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스타일을 무시한 채 드리블 일변도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했다는 뜻이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CR도 안 먹히는 플레이를 변화없이 지속하는 멍청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음바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낮다고 돌파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바페의 특성상 돌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핵심은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바페의 마무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니시우스와 스위칭을 해 왼쪽 윙어로 플레이하는 것은 음바페가 원래 잘하던 플레이니 제외하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마무리 유형은 지공 상황과 역습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공 상황입니다. 음바페가 공을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팀은 이미 수비 라인을 낮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워낙 빠르다 보니 라인을 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는 발밑 기술이 좋고 스피드도 빠르지만 메시나 아자르, 비니시우스처럼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찢는 드리블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라 보다 넓은 공간에서 터치를 길게 가져가며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낮추면 음바페
은바페가 속도를 살릴 공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공격의 파괴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바페는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주변의 동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언급한 은바페가 아래로 내려오는 선택은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작업에서 벨링엄이 은바페를 도와줍니다. 은바페가 이선 근처에서 본인의 공간을 확보하는 동안 벨링엄이 침투를 시도해 최후방 수비의 시선을 본인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바페의 공간이 확보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슈팅 궤적에 수비수가 없다면 슈팅. 두 번째, 달릴 만한 공간이 있다면 침투. 세 번째,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침투에 있는 동료와 원투 패스 후 돌파. 마지막은 순 어거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바페가 최고 속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고 이를 본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 뒤로 돌아가면서 라인을 깬다든지 라인에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질주하는 방식으로 오프사이드 여부에 따라 돌파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패스를 통한 단순한 돌파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많은 돌파 방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습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할 게 딱히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역습에 최적화된 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은바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스피드인데 반더벤, 살라, 프림퐁 같은 선수들도 빠른 선수로 꼽히지만 은바페는 이들과 궤를 달리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들 중에서도 은바페가 특별히 돋보이는 이유는 최고 속력에 도달해서도 안정적인 드리블을 보여주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스프린트와 정확한 드리블을 동시에 구사가 가능한 비니시우스나 은바페에게 공을 전달하고 수비수가 잡지 못하게 일단 달리도록 하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디거와 발베르데의 정확한 롱패스를 앞세워 여러 선수들이 고속 침투를 시도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역습 상황에서 막기가 어려운 팀이기도 합니다. 은바페는 직접 공을 몰고 역습을 주도하기도 하고 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더미런을 통해 미끼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은바페의 진가는 역습 상황에서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퀄리티가 중요한 롱볼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팀입니다. 따라서 은바페의 장점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은바페를 처음 봤던 순간은 은바페가 데뷔했던 팀 모나코와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퍼포먼스에 이 선수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기회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다루고 싶을 만큼 은바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의 부진과 매체들을 통해 전달되는 실망스러운 그의 모습이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은바페는 보란듯이 이겨내며 레알의 핵심 선수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프랑스의 앙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